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김수진입니다. 늦은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더니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선선해졌습니다. 차가운 기운에 창문을 닫는데 이제 여름도 다 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추위를 워낙 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짧은 소매 대신 긴 소매 옷에 손이 갑니다. 또 높아진 가을 하늘과 길가에 고개 숙인 해바라기가 더욱 가을을 실감케 하는 것 같습니다. 상쾌한 가을을 느끼며 걸어서 서점에 갔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었습니다. 흔해서 편해고 백세희 작가가 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이었습니다. 가벼운 우울증이 지속되는 기분부전 장애와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작가가 12주 동안 정신과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으며 녹음한 내용을 펴낸 책입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진료실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작가가 심각한 타인과의 비교, 자기 학대, 낮은 자존감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면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작가는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자유로워지는 한 방법이며 자신의 우울한 것을 주변에 있는 지인에게 알리고 표현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죽고 싶도록 힘들지만 좋아하는 떡볶이는 먹고 싶다는 작가처럼 어쩌면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지 모릅니다. 이 책은 작가와 같은 성향이나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큰 공감을 주는 것은 물론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인 관계를 가져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환청이 들리고 환상을 보고 자해를 하는 것만이 병은 아니다. 가벼운 감기가 몸을 아프게 하듯이 가벼운 우울도 우리의 정신을 아프게 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다. 기억은 희미하지만 일기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고 우울한 감정을 종종 느꼈던 것 같다. 고등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울감이 심해졌는데 그땐 공부도 안 했고 대학도 못 갔고 앞길이 막막했으니 당연히 우울한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다이어트, 대학, 연애, 친구 등 변하고 싶었던 부분이 모두 해결된 후에도 똑같이 우울했다.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오락가락했다. 어떤 날엔 울적하고 어떤 날엔 행복하게 잠들었다. 스트레스 받으면 체했고 우울할 땐 울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며 점점 어두워져 갔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고 특히 낯선 상황에서 심한 불안을 느꼈지만 안 그런 척 연기도 잘했다. 그래서 괜찮을 줄 알고 자신을 더 채찍질했다. 그러다 더는 견디기 힘들어져서 상담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정말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기대를 비우고 진료실에 들어갔다. 서로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욕구가 공존하는 모순적인 심리 상태를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한다. 나는 늘 혼자이고 싶으면서 혼자이기 싫었다. 의존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군가에게 의존할 땐 안정감을 느끼지만 불만이 쌓이고, 벗어나면 자율성을 획득하지만 불안감과 공허감이 쌓이는 상태. 매번 상대에게 지독하게 의지하면서도 상대를 함부로 대했다. 내게 많은 것을 주는 이들일수록 지겨워하고 지루해했다. 그리고 이런 나를 또 싫어했다. 하지만 내가 맞는다고 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어리광쟁이가 된다.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점점 더 겁쟁이가 된다는 걸 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기도 하다. 그렇게 사는 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내 삶을 건강하게 해주냐의 문제다.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행동은 늘 어렵다. 난 스스로에게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내 편이 필요하다. 가장 힘이 들 때, 옆에서 힘내라고 말하면 멱살을 쥐고 싶을 때가 있다. 그냥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여 주거나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거나, 아니면 같이 슬퍼하거나 화내거나, 유경험자라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생각보다 별일 아니라고, 다 지나갈 거라고 이야기해주면 된다. 그게 공감이자 소통이고 관계와 관계를 잇는 위로다. 힘내라는 말, 자신감을 가지고 위축되지 말라는 말은 때론 독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속내를 파고드는 상처다. 10년간 모든 자기계발서와 에세이가 채찍질이 아닌 위로가 된 것처럼 모자라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다. 힘내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오늘 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자체가 경험이다. 괜찮다.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움직일 때 글을 쓰고, 그에 맞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고, 늘 사랑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싶다. 삶의 무수한 여백에 이성적인 힘이 마구 끼어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빛나는 힘과 여유마저도 잃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이성적으로 가난해도 감성적으로 빛나는 사람이고 싶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고 싶다.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에 우위를 따질 수는 없지만 분명 질감은 다르다. 난 사랑과 감성으로 채워진 질감을 더 세심하게 느끼고 즐긴다. 무덤덤하고 싶은 날들이 있었다. 아니, 간절했다. 단순하고 가볍고 차갑고 무감각해지고 싶었다. 감정이입은 내게 큰 주축이었고 일상을 뒤엎을 정도로 커다란 그림자였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노래를 듣거나 사진을 볼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나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쉽게 마음이 기울었다. 맥락 없이 찔러대는 익숙하고 지겨운 자각이었다. 그래서 포용의 울타리를 쌓고 안전하게 지냈다. 그때는 스스로 들어간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둔 꼴이었다.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매번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했고, 한정된 애정을 갈구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말을 달고 살았고, 세상과 인간에 대한 냉소가 깊어졌다. 차가워지고 싶었는데 진짜 차가워지자 세상이 얼어붙었다. 어느 곳에 손과 발을 갖다 대도 시리고 아팠다. 화가 났고 억울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는 건 결국 얼어붙은 성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사람들의 차가운 면에만 과도하게 집착했고, 삶에 어떤 따뜻함도 없이 냉기만 남았다. 버거운 감정의 종류가 시시각각 드러날 때마다 숨이 찼다. 해소의 방법이 필요했다. 그때 처음 병원을 찾았다. 예전에는 익숙했던 털어놓기가 어려워진 상태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자 물밀듯 쏟아져 나왔다. 한 사람과만 나누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때부터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낯선 이에게 나를 털어내며 숨을 덜어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숨을 채웠다. 그런 척과 흉내내기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 자의식과 연민으로 가득 찬 감정의 결들이 조금씩 균형을 찾는 기분이었다. 결국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함께하는 거라고. 아주 오랜만에 가족과 여행을 온 지금 더더욱 느낀다. 함께는 이타심이고, 결국 이타심은 이기심을 극복한다. 나로 시작하여 우리로 끝나게 하니까. 나와 함께하려는 너에게 감동해서 나를 알아주는 너 없이는 안 되겠어서 함께를 택하게 되니까. 함께 오해하고 나누고 공감하고 멀어지면서 현재를 살아나가게 하니까. 그게 어두운 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안도의 숨을 쉬어나갈 방법이 아닐까 싶다. 결국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함께하는 거라고. 아주 오랜만에 가족과 여행 온 지금 더더욱 느낀다. 함께는 이타심이고, 결국 이타심은 이기심을 구원한다. 나로 시작하여 우리로 끝나게 하니까. 나와 함께하려는 너에게 감동해서 나를 알아주는 너 없이는 안 되겠어서 함께를 택하게 되니까. 함께 오해하고 나누고 공감하고 멀어지면서 현재를 살아나가게 하니까. 그게 어두운 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안도의 숨을 쉬어나갈 방법이 아닐까 싶다. 어떠셨나요? 작가는 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은 그다지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거나 오늘은 좀 어떠냐고 안부를 물어주며 잊지 않고 있음을 표현하는 정도의 관심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죽도록 우울하지는 않지만 또 행복하지도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죽고 싶지만 그래도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을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픈 부분을 덤덤히 기록한 작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책 읽어주는 여자 김숙진이었습니다.